여러분, 이렇게 큰 안경 보신 적 있나요? 정말 크죠? 이 안경테도 큰 사이즈입니다. 빅사이즈 안경으로 얼굴이, 두상이 크신 분들이 착용하면 좋겠죠? 반대로 이 안경은 아주 작습니다. 고도근시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금번 12월에 저희 아이닥 안경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됐습니다. 안경 착용자의 두상을 3D로 스캔해서 가장 편안한 안경을 제작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 브라기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희 아이닥 안경에는 아이매트릭스라는 안경 맞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브라기 안경 설계, 계측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가장 최적화된 기능성 안경을 맞추기 위한 최고의 안경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영상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시청해 보시면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좋은 장점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기대 효과는 대두, 빅사이즈 안경, 얼굴이 아주 작은 분들, 스몰 사이즈 안경, 그 다음에 얼굴형이 약간 기형으로 생기신 분들 안경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프로메타라는 장비고요. 이제 소비자 얼굴이 여기 이제 턱에 위치시키고 여기서 이제 고정을 해놓으면은 우측으로 90도 측정하고 다시 정면 위치, 그 좌측으로 90도 측정해서 입체적으로 사람 얼굴 180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모델링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쪽 매직 릴러라는 추락 장비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사람 얼굴이 이제 아바타 형태로 나오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소비자가 착용했던 시제품 혹은 여기서 가상 버추얼 트라이를 진행을 해서 소비자가 가장 적합해하는 디자인, 선호한 디자인을 고른 다음 사이즈랑 컬러, 이니셜, 각인까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클릭온 선글라스까지 옵션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합니다. 맞춰주시고요. 사실 괜찮으실까요? 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괜찮으시고요. 자, 하단에 이 은색판이 있는데 거기에 손바닥 양쪽에 이렇게 올려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깨가 펴지면서 회전할 때 어깨가 닿지 않고요. 보실 때는 이 중앙 카메라 살짝 하단부만 봐주시면 되시고요. 검사 시작할 건데 지금 검사할 때에 대한 이 스캐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안경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갖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싱가포르로 갔다 데이터 센터로 갔다 이전이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이제 스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쳐다봐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얼굴 떼주셔도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골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턱관절에 대한 그 각도라든가 광대간 거리, 그 미간간 거리 이런 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눈의 각도, 그 폭, 높이 이런 걸 갖다 데이터를 갖다 표시를 해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다시 보고 싶으실 때 이 하단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누르시면 다시 처음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9라는 것 같은 턱 관절간 거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턱이 사각턱인 고객님도 계시고 약간 삼각형인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뽑는데 표시되는 게 129mm랑 144도라는 각도가 같이 연관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44 같은 경우는 보통 피팅할 적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양폭 다리 넓이를 갖다 얼마만큼 해드릴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처럼 다시 넥스트로 눌러서 그 다음 페이지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하단 보시면은 100%로 갖다 표시가 돼요. 이러면 스캐닝이 다 된 상태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태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표시가 끝나면 이제 스타트 커스터마이징이 나오는데요. 아바타 어떠실까요?
아무래도 직접 고객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수평으로 그쵸.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대각으로 네, 네.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현재 거 같은 경우는 고개가 그 정면 주시 네. 해가지고 고정된 상태로 갖다 기계가 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밑에 이제 하관에 찍힌 건 아까 턱받침인데 저게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얼굴에 자연스러운 형상이 나올 겁니다. 테를 이걸로 고르신 거라고 하면은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즈라든가 이런 네.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같은 경우는 렌즈 사이즈를 먼저 변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건 29.6mm 렌즈랑 네.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고객님의 얼굴에 비해 조금 렌즈 사이즈가 큰 듯하다라고 하면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면, 측면 말고. 아 전면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더 사이즈를 한번 줄여줘 보실래요? 잠시만요. 아 현재 요거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 요 정도라고 아, 그러면 좀 키워줘 네네. 보세요. 사이즈. 줄여볼까요? 55 사이즈까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렌즈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옆에 폭이 좁아지게 되니까 낄 수가 있는데 이걸 네. 갖다가 만약에 그 동공간 거리가 멀다라고 하신다면은 두 번째 브릿지 네. 거리를 갖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렌즈가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브릿지 네. 사이즈를 갖다 넓혀서 네. 밀어드릴 수도 네. 있고요. 내지는 얼굴 자체가 작은 글씨다라고 한다면 이것마저도 네, 네.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안경 높이인데요. 이걸 다초점 쓰시든 싱글 비전 쓰시든 나는 무조건 렌즈 중앙에 눈동자 있는 게 더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렌즈 높이를 이렇게 썼을 때 이 정도의 높이 오게끔 조정해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보통 3분의 2 지점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 좀 내려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원하시는 바대로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고객님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노즈 패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요? 노즈 패드의 종류 말씀하실까요? 각도 말씀하실까요?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 노즈 패드의 부착 높이나 위치 이런 것들. 부착 위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리마크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3D 스캐닝 요 된 장비로 갖다가 얘네가 실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거리에 대한 데이터도 측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요 정도 각도에 이 정도 그 위치로 갖다 부착이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확인 이메일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네. 그 지금 수치상의 어떤 데이터가 초기 화면에 나온 걸 제외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노즈 패드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가 아, 그런 네네네. 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 네네. 그거는 예전에는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네네. 안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네. 코받침을 똑같은 위치에 다 부착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면 얼굴이 붙잖아요. 네. 정면거리가 짧아지죠. 네, 네. 맞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네네. 어떤 그 제작사라든가 네네. 그만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에 의해서 맞춰지다 보면은 네네. 막상 설계를 해서 렌즈를 삽입을 했을 때 네네. 특히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OH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 준비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보통은 거기에서 좀 이따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높이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코 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피드백이 왔을 때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요청사항을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 옆에 돌려보시면은 네네. 지금 안경테 다리가 네네.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귀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서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템플의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템플의 각도도 요거는 보통 현재 네네. 정강거리가 네네. 안경테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약 15도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귀가 높을 경우에는 그 경사각 자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오토매틱으로 공장 자체에서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하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가요. 예, 자체 오토매틱이고 여기 와서 이제 미세 피팅 같은 경우는 안경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PA12라는 소재 같은 경우가 나일론 계통의 소재이기 때문에 열풍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피팅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큰 틀에서 렌즈 사이즈, 브릿지간 거리, 그다음 높이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현재 시리즈에서는 그 렌즈 프레임 색상을 조정을 하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옵션들은 시리즈마다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게 다른데요. 몇몇 시리즈 같은 경우 코패드의 종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다리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원 타입으로 갖다 가게 되는데 다리의 타입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 타입이 있고요. 네, 네. 모델별로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현재 이 모델에서 선택 가능하시면은 프레임의 색상 네.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래갖고 전면부 색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블루 제품 선택하시면 블루로 갖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상 피팅을 경험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템플 컬러. 템플 컬러. 네. 또 템플 컬러라고 하면은 다리 색상만 네.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네. 보시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브릿지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컬러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지원되는 안에서 가능하시고 요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시스템상에 탑재는 돼 있죠. 어떤 말씀이실까요? 프로그램상에. 프로그램상에 컬러가 구현되는 지원- 컬러는 예, 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다 표시가 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템플 팁의 컬러 같은 경우도 이거는 현재 두 종류 아세테이트만 뜨게 되는데 여기에 실리콘 팁이 지원되는 모델은 실리콘 팁도 지원이 되면서 색상 선택도 가능하게끔 나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리콘 팁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설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잉그리빙 같은 경우는 그 브릿지 내지는 다리에 원하시는 이니셜 같은 경우를 새길 수가 있는데 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총 알파벳 내지는 숫자로 갖다 4글자까지 템플 같은 경우는 총 15자 이내인데 모델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각인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갖다가 뭐 클리본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클리본을 눌러서 클리본을 진행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코 높이를 조금 더 길게 해야 된다. 내지는 이거 최소한 몇 미리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의 코 높이가 뭐 수술적 내지는 뭐 외상에 의해서 높낮이가 많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리마크에다가 해당 내용을 적어주시면 디자인할 쪽에 한 번 더 체크가 돼서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